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은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했던 화법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법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말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거를 어떻게 전달하느냐, 혹은 내가 전달하느냐, 아니면은 다른 사람의 입을 빌려서 전달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게 직접 화법이 있고요. 다른 사람의 입을 빌려서 전달하는 간접 화법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 이제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어. 내가 이렇게 했어. 라고 이제 말하는 것보다는 간접 화법은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더라 라는 형식의 문형으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이 과정 속에서 문법 정보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 흔히 수업 시간에 이런 말 학교 다니면서 이런 말 들은 적 있지 않나? 누가 뭐뭐 했대. 이렇게 자기 말인 것처럼 변형을 시켜주는 것이 영어에서의 화법입니다. 자, 그래서 직접 화법은 말 그대로 직접 내가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이 직접 말하기 방식이고요. 자, 간접 화법은 이 말하는 사람의 말을 자신이 옮겨가지고 자신이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뭐뭐라고 하더라 이런 형식의 문형이 완성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은 자, 사람 A가 있고 사람 B가 있어요. A가 B한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전달할 때는 시간상 아무런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B가 전해 들은 말을 다시 C에게 전달하려다 보니 우리가 여기서 시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자, A가 말한 시점은요, B한테 전달할 때는 현재였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현재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이 A가 이미 전한 입 밖으로 내뱉은 말을 B가 다시 듣고 C한테 전달하는 이 상황에서는 시제가 뒤로 옮겨지게 된다는 거죠. 자, 이때 이 시제는 과거로 이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머리 아프게 생각할 거 없이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게 뭐냐면은 이미 내가 이야기를 B한테 전달을 했는데 이걸 다시 C한테 전달하는 시점은 내가 이미 말하고 난 A가 이미 말하고 난 이후의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체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제도 바뀔 뿐더러 자, 무엇도 바뀌느냐?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대명사에 관련한 이 말을 전하는 사람이 B가 다시 이 말을 전달하면서 자신이 한 말처럼 옮겨야 되기 때문에 이 대명사가 바뀌는 경우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부사구의 변화가 생깁니다. 부사구의 변화가 생기고 자,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얘기했던 시제의 변화도 같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요 세 개를 잡으면서 문제를 풀면은 앞으로 이제 틀릴 일 없겠죠. 자,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직접 화법을 보여줄게요. John said, 존이 말했다. I am going shopping.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하죠? 기본적으로 존이 이야기했다. 나 쇼핑 가. 존이 직접 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누군가 들은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전달하는 겁니다. C한테
다시 전달할게요. John said. 이 전달하는 과정에서는 여기 있는 따옴표가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 따옴표를 떨어뜨리는 대신에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접속사 대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접속사 대시 들어오게 되는데, 자, 이 뒤에 이제 변형되는 게 중요하죠. He was going 쇼핑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형식으로 바뀌게 된다면, 그가 쇼핑을 갔대. 이렇게 변형해서 전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이걸 전하는 사람이 존 자신이 아니고 누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전달하다 보니까 주어와 대명사를 일치시켜 주는 겁니다. 자, 주어와 대명사를 일치시켜 주고, 자, 여기 현재 진행 시제가 어떻게 바뀌는 거죠? 이미 발화 시점으로부터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과거 시제로 옮겨지게 되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어떤 변형 형태고, 직접 화법에서 자, 이 따옴표가 떨어지고 대절로 바뀌는 요거 먼저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자, 첫 번째, 이 따옴표가 누구로 바뀌느냐? 접속사 대수로 바뀌겠다.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 대명사가 자기 자신에서 말하는 사람의, 이걸 처음 얘기를 꺼낸 사람의 성별로 이동한다. 발화자의 발화자의 어떤 대명사로 이동한다. 요거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자, 세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이미 내가 발화 시점이 지났기 때문에 시제가 과거로 이동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잡아주셔야 될 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현재였으면 우리가 과거로 보내주면 됩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과거였다면 우리가 이거를 과거 완료 시제, 즉 대과거로 보내주면 된다는 거죠. 자, 이와 반대로 만약에 시제가 현재 완료였다. 너 여기 가본 적 있니? 나 여기 한번 가본 적 있어. 이게 바뀝니다. 자, 걔가 여기 가본 적 있다더라.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럼 현재 완료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과거 완료의 형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은 시제를 한 칸씩만 뒤로 옮겨주면 된다는 거예요. 쉽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실 부분이 이제 부사에 관련한 내용인데, 부사구의 변화에 관련한 내용인데, 자, 이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he said, 그가 말했어요. he said, 자, 뭐라고 말했냐면 I left my backpack here. 자, 이런 식으로 그가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바뀌느냐? 나 가방 여기다 놨어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걸 타인의 말로 전달하게 된다면은, 자, 그가 말했다. 요게 탈락하고 뭐로 바뀐다 그랬죠? 요게
that으로 바뀌고, 자, 이 I가 어떻게 바뀐다고요? 그가 말한 거니까 he, 이미 과거 시제네요. 이건 어떻게 바뀌죠? had left. 그 다음에 이 대명사도 his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이제 장소의 부사구, 자, here를 어떻게 바꿔주느냐? 요것을 there로 바꿔주는 겁니다. 아, 얘가 가방 저기다 놨대 라고 표현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알겠죠? 자, 또는 she said, 자, she said, 그녀가 말했습니다. I did it yesterday. 아, 나 그거 어제 했어 라고 이야기한 건데요. 자, 나 그거 어제 했어 라고 그녀가 이야기한 겁니다. 아, 그럼 이거 어떻게 바꿔요? 자, 시제 한 칸 다운표 삭제해주고 that으로 바꾸고 that. 자, 그녀가 말한 거기 때문에 시제는 대명사는 누구로 바꾸죠? 대명사는 she로 바꿔주면 됩니다. she. 자, did였으니까 had pp인 had done it. 자, 이제 문제는 이 yesterday에 대한 변화인데요. 굉장히 특이하게도 이 yesterday가 어떻게 바뀌냐면 the previous day,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previous는 이제 이전에 라는 형용사인데, 아마도 어제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이게 발화자가 바뀌면서 그 전날에 이거 다 끝내놨었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랑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신경 써주셔야 될 건 뭐냐면은, 아, 여기 발화자가 B한테 전달을 했을 때 시점과 이 B가 다시 이 발화자가 한 말을 재전달했을 때 시점이 완전히 달라진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신경 써 주셔야 되고요. 아, 그에 따라서, 자, 직접 인용을 했다는 이 다운표의 표현이 간접 인용의 표현인 이 that으로 바뀌게 되겠고, 또, 자, 자기 자신을 나타내던 대명사가 발화자를 나타내는 대명사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는 거, 시제의 변화인데 이 시제가 과거로 이동합니다. 자, 현재에서 과거로 이동할 때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시거든. 하지만 이게 과거에서 대과거로 간다는 사실과 현재 완료, 즉 예를 들어서 이제 나 여기 가봤었어 라는 경험을 이야기했을 때 이것을 중간에 있는 발화자로 옮기게 된다면 과거 완료의 형태, 얘 여기 가봤었대, 이런 형식으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여러 문장 형태를 좀 볼 건데요. 자, 의문문 형태의 간접 화법입니다. 자, 의문문 형태의 간접 화법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의문사가 있는가, 있는 형태의 간접 화법을 쓸 것인가. 자, 의문사가 없는 형태의 간접 화법을 쓸 것인가로 나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형태를 봤을 때 처음에 많이 고민하는 건 뭐냐면은, 아, 내가 이런 어려운 문형에 있어서 너무 헷갈려 한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다 똑같은 변형이에요. 선생님이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의문사 없는 경우. 자, he asked. 그가 물어봤어요. He asked. 뭐라고 물어봤을까? Do you study hard? 자, 이런 형식의 의문사가 없는 형태의 질문.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질문이랑 비슷하죠? 공부 열심히 하시고 계시죠? 자, 이런 의문사 없는 형태의 질문들은요, 여러분들 전 강의에서 봤던 whether if절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의문사가 없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의문부사의 형태를 띠는 명사절 접속사를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자, 이 친구가 이 큰 따옴표가 날아가면서 뭘로 바뀌어야 된다 그랬죠? 원래는 that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that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조금 특이하게 어떻게 바뀐다 그랬죠? 아, 의문 형태를 띠고 있는 접속사 if나 whether를 통해서 그가 물어봤다. 어떻게 물어봤어요? 자, whether I worked hard or not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물어봤다. 자, 대명사 바꿔주시고 study 동사 한번 바꿔주시고 studied hard or not 이런 형태로 바꿔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만약에 의문사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또 물어볼게요. He asked When do you study? 자, 이럴 때는 이미 의문사가 존재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는 자, 이 큰 따옴표가 떨어지면서 우린 접속사를 필요로 했어요. 그쵸? 아, 그러면 얘를 접속사로 대신 써버리겠다는 겁니다. 의문사가 접속사로 나오는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쓸 수 있는 구문이 뭐가 있었죠? 그쵸? 간접 의문문이죠? 간접 의문문의 형태로 써주시면 됩니다. When 어떻게 써줘야 될까요, 여러분? When you studied 언제 공부했는가 이렇게 간접 의문문의 형태로 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심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은 자, 이런 형태의 어떤 변형인데 변형이 너무 많게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변형 자체들이 기본적으로 모두 이유가 있어서 발생하는 거고 이 이유들을 여러분들이랑 차근차근 짚어가면서 이 수업을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 문법을 잘 문제에서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변형 조건들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있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8과 강의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생했어요.